안녕하세요.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의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 주셨던 책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니쌤의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 먼저 SR 점수에 맞춰서 책을 고르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책은 1점대, 2점대, 3점대까지만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유는 3점대 이후, 즉 4점대부터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골라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1점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책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책들 위주로 보여드리는 것이니 가정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책 위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점대, 즉 IRL, 이 PP 혹은 P가 나온 아이들의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 원에서 사용하는 시리즈는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Step into Reading, 두 번째가 Scholastic Reader, 얘는 Hello Reader 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I Can Read, 그리고 네 번째로는 Ready to Read나 Puffin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점대의 아이들의 기준은 시리즈 2~3개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Step into Reading, Hello Reader, I Can Read 이렇게 총 3개의 시리즈 중에서 한두 권의 책들을 아이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아이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느껴지는 시리즈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시리즈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Can Read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쉬운 책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시리즈로 나눈다기보다는 아이와 수업을 하면서 그날그날 아이와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에게 적당한 시리즈를 선정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에게 적당한 책을 선정해주는 기준은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았을 때 의성어를 다 제하고 외울 수 있는 양의 단어가 나오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단어의 양은 어머니께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와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후에 혹여나 약속한 단어의 양을 외우기 버거워한다면 책의 난이도를 낮춰서 아이가 외워야 하는 단어의 양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사실 영어 단어를 외워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를 외우는 방법부터 숙지를 좀 해야 하는데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영어 단어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이가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단어를 더 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외우려고 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이와 충분한 이야기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외우는 양을 늘려주시지 않으면 그 외우는 양이 영영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꾸준히 단어의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로 2점대 정도 나온 아이들에게 제가 확인하는 책들입니다. 양이 정말 많죠. 2점대 책들 중 가장 쉬운 책에서 가장 어려운 책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SR 2점대가 그만큼 분포도가 넓고 책 선정해주는 것이 어려운 단계입니다. 확인해야 할 시리즈는 총 11개 정도가 되는데요. Step into Reading 2부터 시작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SR 3점대에 나오는 경우에는 챕터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책은 읽을 수 있지만 단어를 면밀히 확인을 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럴 때에는 무작정 모르는 단어를 다 외우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향을 봐가면서 책을 변경하던 외우는 단어의 양을 변경하던 어머님께서 유도리 있게 판단하시되 아이가 보다 흥미를 잃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실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책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했을 때 수월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순서를 살짝 바꿔줘야 하기도 하죠. 내 아이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 엄마표 영어의 장점이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다음으로는 제가 아이들과 모르는 단어를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뒤 단어를 가리고 아이들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아이들이 앞뒤 문맥상 이 단어를 유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유추를 해서 아는 단어는 실제로 아이가 아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만 아는 것일 뿐 시간이 흘러 내가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외워줘야 합니다. 이 단어를 찾는 과정에 아이들은 대개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단어를 맞추고 싶은 마음에 비슷한 소리인 단어의 뜻 혹은 몰라도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bear 라는 것을 그림을 보고 곰인형이라고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곰이라고 명확하게 정정을 해주고 그 단어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간혹 영어 유치원을 나온 친구들이나 해외에서 조금 살다 온 리터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아는데 한국어로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로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정확하게 사용되었다 판단되면 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단어라면 정확하게 외워야 하는 단어가 맞아요. 또 뜻이 여러 개인 단어의 경우 아이가 이미 한 가지의 뜻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뜻들을 모른다면 단어 확장을 위해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뜻을 모두 숙지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미리 많이 쓰이는 뜻 최대 3개까지 미리 적어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면 책에서 쓰인 의미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단어의 뜻도 정확하게 알고 읽을 수도 있지만 스펠링을 모른다면 아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같은 경우를 아이가 모른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어를 적어서 스펠링까지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정석이기는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고려하셔서 아이가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면 살짝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을까요? 언제나 그렇듯 엄마표 영어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시거나 고민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